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 주신 이겁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외도, 부정행위, 불륜행위를 했을 때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신께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륜의 명확한 증거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께서 함부로 폐기하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좌절감 때문에 술 먹고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행동들 결코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결코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혼자서 막 분노하시고 좌절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것들은 결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당신의 중요한 순간을 그냥 놓쳐버리시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결코 혼자 계시면 안 되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화난다고 아니면 우울하다고 좌절한다고 정말 뻔뻔하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아니면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갖다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누군가와 카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카톡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애정행각대 장난이 아닙니다. 보자마자 당신의 아내에게 이게 뭐냐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일단 그 증거부터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거 따져서 뭐해 라는 순간적인 분노나 좌절감 때문에 지워버리시거나 없애버리시거나, 심지어는 당신의 아내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미리 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의 아내가 외도 불륜 증거들을 다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굳이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혼인생활 유지하시든 유지하지 않으시든, 앞으로 어떻게 용서를 하시든 용서를 하지 않고 응징을 하시든, 그건 당신의 선택의 몫이겠지만 그 선택을 위해 가지고는요, 스스로 당신이 그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행 협박하지 마십시오. 아까 든 예에서요, 이 카톡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고 화가 너무 나요. 생각했던 것처럼 용서를 구하거나 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분에 못 이겨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집안사를 부수거나 아내를 폭행하거나 정말 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내분께서는요, 당신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요, 당신은 이유 불문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쫓겨난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본을 참지 못해가지고 문을 때려 부셨다가 본인도 다치시고 분리조치 당하셔가지고 지금 모텔방에서 저와 같이 상의를 하면서 뭐 진술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다친 팔을 사용해가지고 수기를 작성하고 오시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잠깐 당신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저 또한 제 아내의 외도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아니 그런 생각 자체도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막막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었고 버팀목이 되어줬고 나와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당신께서는요,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행동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폭행 협박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불륜의 명확한 증거들을 갖다가 폐기하거나 증거 수집에 대해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건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이지,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들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 스텝, 다음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기 싫거든요. 못 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궁리하시거나 좌절하시다가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를 먼저 하시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습니다. 네 번째,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 아내의 불륜, 부정행위, 외도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요, 같이 내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내가요, 반성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좀 후회하는 것 같아가지고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상간남하고 계속 연락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뭔가 지금 처음엔 놀래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안하다 잘못하다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막 이렇게 화를 내면 그걸 받아주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거면 이혼해.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애들한테 그럽니다. 아빠가 저러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니? 설득을 하면 자기 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
나도 니랑 살기 싫어. 이혼 도장 쾅. 나중에 굉장히 크게 후회하십니다.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당신께서 그 부정행위를 용서해 주시고 이혼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혼은 당신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당신이 이혼을 할지 말지, 용서를 해줄지 말지, 아니면 지금 이혼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상간남에 대해 가지고, 아내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책임 소재들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실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내가 줄지 말지를 당신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내와 그 상간남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목적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같이 중립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특정한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갖다가 찍다 보면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의 좀 원성들이 좀 자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오셨던 구독자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이분한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